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저 빠지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추세선 위로 올라간 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홍색 위로 좀 올라와 주길래 '좀 힘 좀 받으면 올라가겠구나. 갈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래서 수급 요 근래에 '수급 들어온 첫 발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지금 추세가 아니라 유동성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추세도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좀 갭상승으로 좀 올라와 주긴 했는데 힘듭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죠? 그쵸. 검정색 박스 깨져 버리고요. 추세는 추세대로 이렇게 하긴 움직여 주긴 하겠지만 얘네도 지금 쭉 밀렸죠. 쭉 밀리고 있죠.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 선들이.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쵸. 저점 깨면 계속 깨진다는 얘기예요. 저점 깨고 반등 나와 주려면 그만큼 힘이 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깨진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코스피도 그렇게 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그쵸. 저는 종목을 좀 줄일 생각, 그나마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 정리할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아, 지금 보시면 밀려 있어요. 밀려 있는 상태고요. 그쵸? 밀려 있는 상태죠. 밀렸잖아요. 롯데쇼핑도 밀렸다가 반등이 일어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전체 지수가 전 좋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깨져 버리는 겁니다. 올라온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더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추세들이 크게 움직여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전 이거 오늘 세 종목 정리합니다. 아시겠죠? 정리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그나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가서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쵸.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했고, 그리고 보시면 네, 올라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제가 매수한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비중은 되게 약합니다. 약하게 들어갔던 종목들이고 지금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저는 지수가 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예요? 그래서 종목들 정리를 했죠. 정리했습니다. 보셨죠? 자, 실현손익 보시면 마이너스 116만 원입니다. 116만 원. 전체를 보시면 아마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에요, 마이너스 7%. 그쵸? 얼마 안 매수 안 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들고 가냐? 좀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들고 가는 이유가, 자, 이게 여기 완전 밑으로 빠진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 라인대에 들어온 애들도 아니고, 지수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 크게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맞아요.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완벽하게 빠져버리면 정리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금융주들은 좀 다릅니다. 지금 저희 여기 메인은 금융지주, 그쵸? 지주회사들, 그리고 금융주. 이건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쵸? 버티고 있어요. 추세선 위에서 버티고 있죠. 원래 PSK도 유지를 해줬던 건데 밀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나마 대형주고 추세 유지 잘 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비중은 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느냐 올라가느냐는 앞으로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쵸?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좀 길게 해서 보고 있긴 한데 좀 확대해 볼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움직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비안은 좀 세게 움직여 주죠. 세게 움직여 줍니다.
밀릴 수도 있어요. 박스권 밑으로 이거 검정색 박스권 라인대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라인대, 상단, 하단 이 라인대 뭐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당이 오늘 좀 그나마 좀 움직여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밀리고 있고요. 흐름은 좋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좋게 흘러가지 또 좋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자, 추세에 좋은 것들은 그냥 냅두긴 합니다. 냅두긴 하는데 이제 지수가 꺾여 버리면 네 추세에 밀린 애들 인제 더 격하게 볼 거예요. 지금 PSK가 지금 빨간 선 밑으로 밀렸잖아요. 그쵸. 밀렸죠. 반등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반등은 나와줬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지수가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네 밀렸죠. 얘네도 이 구간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구간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쵸. 그리고 지수도 안 좋고 빠져버리면 정리할 겁니다. 지금 현재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짧게 짧게 분할 매수도 짧게 지금 대응하는 방법도 짧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수익 나 봐야 아마 10%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많게는 20% 예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 되게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시장 흐름이 되게 안 좋아요. 거의 용돈벌이 수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지수가 좀 안정화된다면 코스닥은 아예 쳐다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거의. 그나마 좀 센 것들 좀 위주로 보고 추세 유지되는 것들 지금 딱 두 종목 들어가 있죠. 가비하고 PSK. 가비아는 그나마 추세가 강하니까 한번 들어가 본 거고 어쨌든 주위 떴잖아요. 그래서 PSK 얘는 지금 밀리고 있죠. 21% 예요. 아까 손절한 거랑 별 차이 없네. 맞아요. 그쵸. 코스닥은 그만큼 움직이는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세가 좋다고 생각을 했던 종목들도. 그래서 그러면 코스피가 인제 앞으로 코스닥처럼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흐름을 계속 지켜보는 이유가 뭐 미국, 이란 뭐 지네들이 전쟁하는 거, 유가가 상승해 주는 거, 자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면서 뭐예요? 그쵸. 금리 인상 얘기도 나와 주면서 이것저것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뭘 해 줘야 돼요? 걔네들이 다시 다 정상적으로 안정화된다고 치더라도 시장에 수급이 돌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장이 수급이 돌지 않아도 첫 번째로 움직여야 되는 게 뭐냐면 유동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트럼프, 달러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시장에 전 세계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려면요. 유동성을 늘리려면 달러밖에 없어요. 솔직히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거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한국에 투자되는 금액들이 커지거나 이 직접적인 거는 이거겠죠. 간접적인 건 달러겠죠. 그래서 근데 달러가 유통이 되고 유동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가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풀 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고 인플레가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악재, 악재, 악재. 그쵸? 세 가지의 악재가 겹쳤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유가, 그쵸? 유동성의 네. 그래서 달러는 아직은 위험합니다. 달러도 아직 위험하긴 한데 하락하고 있어서 그래도 중기 추세까지는 밀려 가지고 그렇게 엄청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유동성 밀리고 있고 유가 문제 있고 그리고 뭐예요? 유동성이 밀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시장에 돈이 안 돌죠.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서민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아마 미국은 재정 수가 더 심해질 거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결국에는 달러를 풀 수밖에 없는데 달러를 풀면 인플레이션이 문제죠. 그쵸?
왜 달러 풀면 인플레이션이 문제냐?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동산이에요. 미국의 부동산. 왜 그럴까요? 집이 없는 서민들 중에 만약에 내가 좀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 그러면 집 구하러 갈 겁니다. 왜냐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쵸? 그리고 주거비가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나는 월세를 내기 위해서 뭘 해 주는 거예요. 그쵸? 잡을 가져야 된다. 직장을 가져야 된다. 월세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주거비가 되게 큽니다. 한국 역시 주거비가 크죠. 이게 커요, 여러분.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진짜 막 끌어올릴 가능성이 한국도 똑같습니다. 유동성 자금들이 달러 유동성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움직여줄 게 부동산 시장일 거예요. 그리고 자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과열이라고 봅니다. 왜 과열이라고 보느냐.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부동산 아파트 같은 거 샀을 때 아버지 월급으로 뭐예요? 그쵸. 15 년에서 20 년이면 갚았어요. 그쵸? 그러면 이때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입니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했을 때 이제 길게 20 에서 25년 정도를 보고 있죠. 네. 그러면 애들이 장성해서 군대도 남자아이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자 인제 대학 졸업도 하고 인제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게 예전이었어요. 이게 1980 년도였습니다. 80 년도에서 한 90 년도까지.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월급으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다고요. 이건 많은 얘기가 있었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자 인제 이 달러에 대한 유동성이 있죠. 달러 유동성이 들어와 가지고 대출이 쉬워집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전에 어 보수 정권 때 엄청나게 지금 풀었었죠. 네. 대출을 엄청 풀었었는데 그 유동성보다 더 큰 유동성이 움직여 주는 거죠. 달러 유동성이 움직여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집값은 어때요?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죠. 그쵸? 근데 그 금액으로 여러분 평균 월급이 200에서 300 밖에 안 돼요. 그쵸? 이 200 받는 저는 '이 정도 수준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200 받으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경기 침체 영향도 있고요.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최저금리 최저소득? 최저 금액? 뭐 어쨌든 그것보다 못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평균 이 정도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몇 채씩 몇십 채씩 가지고 있는 거 이해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앞으로 있는 몇 배 상승한 아파트 가격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뻥튀기를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생각을 하는 아파트 투자랑 실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 금액 평균 이 금액으로 뭘 해 줘야 돼요? 아파트를 매매를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50 년, 100년 그 갭 차이가 너무 커졌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비싼 곳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15 년, 20 년이었어요. 차이 나봐야 그렇게 엄청 차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봐야 2 억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많이 차이 나는 데는 뭐가 돼요? 그쵸. 40 억, 60 억도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폭이 커진 이유가 얘네 갭 차이가 너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아파트 가격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근데 월급은 안 올라가요. 그럼 이 돈 벌고 자 여기에 곱하기 2를 합니다. 맞벌이도 있을 테니까. 600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얼마예요? 15 억에서 20 억입니다. 자 600만 원 가지고 이걸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저는 이제 그래서 과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저는 아파트를 되게 혐오합니다. 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힘들게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돈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진짜 이거에 곱하기 2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벌이에 애들까지 있는 집들은 엄청 힘들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금리 올라가고 있죠. 더 힘들 겁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가 과열이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 과열도 끌어올리는 사항은 뭐였죠? 제가 주식 시장에 뭐였죠? 만일에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한다 친다면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할까요? 안 투자를 하겠죠. 근데 어떤 미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매수를 해요. 그럼 주가는 올라가요. 아시겠죠? 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누군가 매도 물량을 잡아주는 물량이 있다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파트가 아무리 과열이라고 하고 엄청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달러 유동성이나 어떠한 유동성, 돈에 대한 그걸 매수하려는 유동성이 분명히 나와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지금 한국 부동산은 과열인 상태가 맞습니다. 주거 부동산은 과열인 상태에서 달러 유동성까지 터지면 더 터지는 거죠. 그럼 더 터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인플레이션이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월급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쵸. 답이 없다. 이건 투자밖에 없다. 근데 투자를 엄청 하죠. 근데 지금 투자를 엄청 때려 맞겠죠. 주가가 더 밀릴 거라고 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파트 담보로 그쵸? 그리고 신용 다 쓰고 여기에 인제 아파트 담보까지 나와 주면 야 200 에서 300 벌고 계시는 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소형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냐? 또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엄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정 한 20% 에서 30%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래요? 이거 가지고 못 버티거든요. 그 신용까지 갖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 그러니까 못 버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못 버텨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힘들 거라고 여기 곱하기 2 해야겠죠. 맞벌이니까. 네. 이 정도 되시는 분들. 그래서 뭐 대학 나오고 이렇게 되신 분들은 4-500 까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정도는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진짜 이 프로테이지가 뭐예요? 5% 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이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엄청난 네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가계부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떨어지는 건 전 주가가 하락 방향으로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도.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한 거고요. 이 추세 살아있는 애들은 몇몇 살려 놓은 거고요. 그쵸? 그것도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거 무슨 공매도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공매도 쳐도 안 먹힐 겁니다. 아시겠죠? 벌써 다 물량 매집한 새끼들이 벌써 공매도 포지션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공매도에서 잡을 물량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공매도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개인 공매도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몇 실험군으로 지금 이걸 말씀드리긴 해요. 실험군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시장이 밀리면서 이 실험군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추세에 밀린 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도 지금 추세가 밀렸어요. 빨간선 밑으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얘네도 밀려 있는 상태고 SK하이닉스도 밀려 있고 그쵸? SK스케도 밀려 있고 그쵸?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 왜 올라탄 걸 계속 들고 왔냐 밑에서 받칠 생각을 안 하고 마무리돼 가는 종목들을 고르는 건다.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이 크게 무너질 때 '야 이 좀 올랐는데 마무리 치자.' 하면서 마무리되는 종목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좀 규모가 있는 애들, 크게 무너지지 않은 애들. 그쵸. 규모가 약한 애들은 좀 움직이는 게 좀 없어요. 22% 까지. 그쵸. 헛발을 뭐 세게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안정화될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겹다. 기다리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주식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을 쥐고 지금 현재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얘기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는 얘기가 맨날 똑같거든요. 그죠? 맨날 AI, 과열, 요번에 수급이 좀 붙었다. 미국에 수급이 붙었으니까 한국에도 좀 움직여 줄 거다. 중국의 AI 지금 문샷 AI 뭐 키미 K3 걔네요? 네, 낮은 비용으로 뭐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평가 때문에 뭐 시장의 AI가 흔들거린다. 지금까지 투자한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중동 유가도 말씀드렸고 레버리지 지금 제가 레버리지는 따로 얘기 안 했습니다. 원래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를 레버리지는 레버리지가 아니라 ETF는 전체를 수렴하는 게 맞거든요. 난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완전 도박판에 지금 더 큰 도박을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인 거고. 어? 시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좋아질 거예요. 저는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아직 수급이 많이 들어와 주면은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들어올진 저도 장담 못 합니다. 그래서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락 베팅이 아니라 하락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